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진로설계투 11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올리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하셨죠? NCS 기반 취업 준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NCS 기반 취업 준비가 조금 내용이 길어서 우선 오늘은 앞쪽하고요. 뒤쪽은 좀 더 자세하게 하는 걸로 다음 시간 12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NC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NCS 기반 원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지 않아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NCS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합니다. 국가 내셔널 컴피턴시는 보통 이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능력보다는 좀 더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탠다드 표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뭔가 우리의 직무에 대해서 표준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걸 하게 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대학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고등학교에는 표준 교과서가 있잖아요. 근데 대학에는 어 만약에 뭐 기계공학이다 그러면은 충남대에서 가르치는 기계공학과, 제주대에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서울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근처의 대학에서는 뭐 배재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했을 때 학교마다 그리고 교수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학기에 수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과목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 A라는 분야에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A라는 분은 어 그쪽을 중심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B라는 교수님은 또 다른 분야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을 또 강조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정부에서 보았을 때는 대학 교육이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과목, 그리고 과목이 같다면은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도 누가 가르치든 표준화가 된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NCS를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면허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 그러니까 면허가 있는 학과가 뭐가 있죠? 간호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과 보면은 4학년을 마칠 때쯤 되면은 국가 시험을 보죠. 면허 취득을 위해서. 그래서 의사 면허, 약사 면허, 수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이런 곳은 많이 표준화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일반 그 외의 학과들, 제가 뭐 보건의료 쪽은 많이 표준화가 된 편이고, 그렇지 않은 학과들은 교수의 전문성, 그리고 교수의 그 뭔가 나는 대학에서 편안하게 가르치고 싶고 너네가 왜 나의 수업을 관여를 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시험을 볼 때 표준화가 안 되다 보니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NCS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NCS 초기부터 관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배경,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문제시 있는 거, 되는 거, 그리고 대학 내에서 우리가 과연 교수인데 전문성이 있는데 왜 니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는 반발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산업체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NCS 기준으로, 기반으로 시험을 낼 거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거의 지금 8년 9년 되고 있거든요. 1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지금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의를 설명하다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을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분, 그리고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산업의 부분을 1부터 24까지 나눴고요. 수준으로는 1수준부터 2수준, 뭐 대학 교육이다 그러면은 한 5수준, 예, 대학원이다 그러면은 한 8수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좀 나눈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알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은 KTNG 신입 경력사원 공채, 뭐 이렇게 써 있었죠. 포인터 옵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KTNG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여러분들이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이죠. 예시로, 예, 보여주었습니다. 채용 절차는 모집 분야별로 서류 전형, 그리고 인적성 검사, 실무 면접, 임원 면접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전 과정은 나이나 학력이나 출신지를 고려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 절차는, 이거는 공고를 보면 다 아실 수 있죠. 이미 여러분들은 한번 레포트를 했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 모집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서류 발표가 있을 테고, 인적성 검사를 하고, 역량 면접이 있고, 임원 면접이 있고, 최종 발표, 인턴 수상 입사. 그럼 여러분들은 지원을 하고, 그걸 통과하면 인적성 검사를 보고, 역량 면접을 보고, 임원 면접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거에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NCS가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블라인드 방식이 해당된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를 중요시했다면, 지금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직업 교육 과정의 패러다임이 변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NCS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였느냐, 교육 과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역량 강화를 시켰습니다.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으로는 뭐 고등학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2년제 대학인 전문대학, 그리고 이제 4년제 대학은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그다음 전문대학교가 교육과정 개정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4년제가 했을 때는 약간의 그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운영 역량 강화. 그래서 교육과정은 하진 않지만 비교과로는 뭐 좀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운영 역량 강화로 수업 연구에 지원, 교원 연수, 학교 컨설팅을 한다든가, 여건으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법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거, 환경을 구축하는 거.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기반 조성을 한 다음에, 예,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NCS의 추진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펙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 직무 수행과 유관한 스펙이 필요한 스펙인데도 무관한 스펙을 많이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버 스펙이었는데, 지금은 적당한, 적합한, 유관한 온 스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버 스펙, 무조건 스펙을 많이 쌓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하다 보니 세 가지 측면에서, 예, 문제가 생겼더라는 거죠. 국가 차원, 그리고 기업 차원, 개인 차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비생산적 비용이 유발되고, 고학력, 실업률이 증가되고, 사회적 지위에 대물림이 일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유발되더라.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직무 몰입도가 감소하고, 이직률도 증가하고, 그래서 주식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쟁력이 저하되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일에 대한 보안과 가치가 결여되고 있고, 직장의 질, 삶에 대한 행복감이 저하되더라. 그래서 결국 오버 스펙이 아니라 온 스펙. 그래서 직무 수행과 유관한 스펙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스펙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국가 자격 중에, 여러분들이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국가 자격증이라 하면 기사 자격증, 뭐 산업 기사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과정평가형 국가 자격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살짝 소개하고 가려고 합니다. 과정평가형 국가 자격도, 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식이 아니라 기술로 정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보고 과정평가형 국가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출금융 산업기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이 검증형 일반적인 시험에서는 1차 시험은 이론, 2차 시험에서는 실기 아니면 필답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론 1차에서 이론 시험, 그다음에 2차에서는 실기를 위주로 했다면은 과정평가형에서는 이게 이제 이론이 많다는 얘기고요. 예, 실수했습니다. 과정평가형에서는 실기를 많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가보면은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예 1년 과정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현대중공업에 취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니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니면 나는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마흔이 됐는데 그래도 실기를 하고 싶고 그런 걸로 기술을 익혀가지고 취업을 하고 싶다라면은 예,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예, 이런 과정에 들어가서 과정평가형 자격을 따게 되면은 예, 굉장히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수업을 해봤었는데 18살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친구부터 44살 요 정도까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예, 갔을 때 예,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참 생각을 잘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력거래소와 NCS 채용 해가지고 나옵니다. 전력거래소에서 뭐 채용을 할 때 NCS 채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좀 계량적 모형에 따라서 엄격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예시를 들은 게 여기를 보시면은 성과는 A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어려워 보일 수는 있지만 X축은 직업 기초 능력이고 Y는 직업 수행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Z는 인성과 태도 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변수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NCS가 학교의 어떤 간판, 여기 보면 학교 간판보다는 구직자의 요런 그림이죠. 전공, 경험, 직업 능력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요구로 인해서 공기업 채용 시장에서 학벌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나왔다라기보다는 나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 취업을 하기가 쉽고 그리고 NCS 채용, 그다음 브라인드 채용이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NCS 채용, 능력 중심 채용 사이트를 이용한 기업의 채용 공고문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채용 공고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NCS 능력 중심 채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CS 정의에 대해서 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NCS 기반 원서 작성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NCS 팀으로부터 받았던 자료인데요. 예시가 뭐 기계 분야는 아니고요. 이공계 분야는 아니고 경영 파트로 되어 있는 게 약간은 아쉽지만 참고하기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NCS 기술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서를 작성할 때 보면 여기 채용 공고문이 있고요. 입사 지원서가 있고 필기평가가 있고 면접 유형이 있다면 오늘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입사 지원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채용 공고문을 봐야 되는데 채용 공고에 보면은 붙인 문서에 NCS 직무기술서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공고가 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전에 나왔던 공고를 보고 직무기술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ncs.go.kr에 들어가서 내가 응시하려고 하는 직무 분야를 클릭을 해가지고 거기에 써 있는 직무기술서를 보시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NCS 기반 채용 공고 설명 자료의 구성을 보시면 채용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지금 행정으로 나와 있고 분류 체계에 보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NCS 분류 축의구는 대, 중, 소, 세 분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대분류는 02, 경영회계 사무는 코드 번호가 02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분류로 01에 있는 거, 그 다음에 02에 있는 거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도 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소분류를 보면은 여기는 또 01만 보고 여기는 03만 보겠대요. 그래서 세 분류에 가면 01 중에서도 또 01, 02, 03, 04가 있겠지만 그중에 01 그리고 02에 해당되는 경영기획과 경영평가 부분을 채용을 하겠다. 그리고 총무인사 부분에서 일반 사무로는 사무행정 2번에 있는 거 1, 2, 3, 4가 있겠지만 그중에 2번에 있는 사무행정을 뽑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무수행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고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필요 지식 기술 태도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NCS는 지식 기술 태도를 생각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 분류의 능력 단위 요소에 있는 수행 증거를 바탕으로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를 정리해서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잘 안 보이시죠? 태도를 보면은 뭐뭐 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무행정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업무 협조 노력 회의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써 있죠. 예, 그래서 태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회의 처리 능력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업기초 능력에 대해서는 여기 직업기초 능력을 정리한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K워터의 직무 기술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KTNG처럼 K워터도 저희 지역의 회사죠.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법과 관련해가지고 혁신도시로 도시법과 개정이 되면서 K워터도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채용으로 22년까지 30%를 지역의 인재를 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K워터 같은 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 소개 있어요. 모르면 읽어보시고 홈페이지 가서 보시고 많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의 주요 사업은 무엇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이걸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채용 분야를 보시면은 이 기계 분야 보이시죠? 기계 분야의 분류 체계는 대분류, 중분류, 아까 얘기했던 거죠. 소분류, 세분류예요. 그 중에서도 대분류는 14에 있는 건설, 그리고 15에 있는 기계, 그리고 23번에 있는 환경 에너지 분야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에 있는 건설 중에서 중소 이렇게 쭉 내려와서 결국은 산업환경기계 설비시공, 기계에서는 기계 설계 기획, 기계 시스템 설계, 그 다음에 기계 품질 계획을 보겠다는 거고 23에 있는 환경 에너지 코드번호 23번입니다. 그 중에서 산업 환경에서도 정수 시설 운영 관리를 보겠대요. 그리고 에너지 자원 부분에서 태양광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채용 전형은 입사 지원, 필기 전형, 면접 전형이 있다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단위들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산업환경설비시공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 안에 어떤 능력 단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계 설계 기획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게 책자처럼 나와 있어요. 파일이 PDF도 되고 한글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뭐 어디야 서점이나 도서관 가면 팔기도 하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ncs.go.kr 다 있어요. 로그인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직무 수행 내용은 뭐냐 이런 거고 필요 지식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은 기계 시스템 설계다. 그럼 여기는 기계 시스템 설계 도면 검토 등 설계 관리 지식을 가져야 되고 KSM 및 ISO 등 규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제어 부품 및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식이 없어. 그럼 이건 못하는 거죠. 근데 못하지만 배우시면 되죠. 교과를 통해서 다시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쪽에 이런 파트로 가고 싶다 라면은 지금 필요의식 지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뭐 정수시설 운영 관리를 하고 싶다. 여기 수도법, 먹는 물 관리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법제처에 법령 있잖아요. 그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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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다 나오고요. 여기 ncs.go.kr에 예, 능력 단위 안에 예,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어려워할 거 없어요. 만약에 모르면 배우시면 됩니다. 예, 졸업 전에. 예, 필요 기술 또 나오죠. 직무수행 태도, 직업기초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고 준비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예, 원하는데 어디를 원할지 모르지만 예시로 제가 K워터를 보내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ncs.go.kr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띄워놓긴 했어요. 띄워놓은 게 있는데 이거군요. ncs.go.kr 네. 여기를 보시면은요. ncs.go.kr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면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예, 브라인드 채용도 나오고 NCS 통합 기업 활용 훈련 설계 뭐 많이 나오죠?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분야별 검색에 뭐 키워드 검색, 코드 검색 다 있는데요. 그냥 여기 제일 먼저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학과예요? 기계. 네, 아까 15번이라고 했죠? 기계 15번, 환경에너지 23번, 제가 해당되는 24번. 예, 기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예, 대분류죠. 대분류 기계 설계 누르면 소분류가 나와요. 중분류는 아까 기계가 대분류고요. 중분류 기계 설계, 소분류 뭐 기계 설계를 또 눌렀다. 그런 세 분류가 나오죠. 기계 요소 설계 이렇게 누르면은 예,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NCS 종합 활용 해가지고 여기 채용 공고도 나오고요. 자격 정보 교육, 직업 정보, 훈련 정보가 관련된 걸로 나는 훈련을 받고 싶다. 그럼 이거 누르면 돼요. 이렇게 눌러서 예, 뭐가 나올까? 예, 훈련 정보로 뭐가 있을까? 예, 전산세무 회계 자격증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용 공고를 나는 한번 보고 싶다. 현재 나와 있는 거를 위주로 먼저 보시면 되겠죠. 채용 공고. 예, 예, 많죠. 가스 안전공사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예, 다른 데도 나오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마감도 되었고요. 옛날 것도 있고요. 이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시 제 수업으로 여기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예. 입사 지원서. 예,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 한번 샘플을 한번 보시면 미리 봤다면 알 수 있지만 아직은 시험을 보지 않았잖아요. 한번 입사 지원서 한번 샘플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무능력 관련 사항입니다. 입사 지원서 여기 두 번째 있죠. 직무능력 관련 자격 사항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의미합니다. 코드를 확인하여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A에는 국가기술 자격, B에는 개발법에 의한 전문 자격, 3번은 국가공인 자격, 그다음에 기타 자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기술 자격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네, 기사 맞죠? 예, 네, 산업기사 얘기하시네요. 기능사 얘기하시네요. 그게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네, 그리고 개발법에 의한 전문 자격. 뭘까요? 네, 맞아요.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그럼 빈칸, X, 여기도 세모, 예, 면 동그라미면 가장 좋죠. 국가공인 민간 자격 뭐가 있을까요? 국가공인인데 민간 자격이 뭐지? 아하, 뭘까요? 한자 자격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기타 자격 이거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직무와 관련된.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직무를 냈느냐에 따라서 예, 자격증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격증 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을 앞에 가라로 하시면 안 돼요. 가짜로 제가 이상한 말을 썼어요. 죄송합니다. 예, 아, 예, 위조를 하면 안 되고 예, 아닌 것도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없겠죠. 코드 발급 기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직무는 그 외에 어, 뭐 직무와 직무 관련 지식에 관련된 자격증을 해주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거 해당되는 거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죠. 교육 사항입니다. 이거는 학교 교육을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목으로 들은 거 학교에서 충남대학교에서 들은 교과목. 직업 교육은 학교, 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데에서 들은 거예요. 학교지만은 내가 인재개발에서 뭘 들었다. 근데 이 직무와 관련된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이런 것들 해당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칸이 다르잖아요. 두 가지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과정, 일반적인 정규 교육과정, 그 다음에 비교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안 그러면 빈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영경제, 여기서는 해당하는 것이 경영관리 직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기계직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그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경제 회계무역에 학교 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셔요. 그리고 통계. 아니요. 하면은 하셔야죠. 빅데이터라든가 뭐 통계학이라든가 실험 통계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들으셔야 되고, 경영전략 이것도 마찬가지, 인사조직, 광고 홍보 매스커 되도록이면 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교과목명들. 그래서 학점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학점만 잘 나오는 교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교과, 내가 취업을 하면서 물론 취업 말고 나는 이런 취미 활동이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취업하고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NCS로 가려면 네, 공공기관으로 가거나 대기업으로 갈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진학도 마찬가지예요. 전공과 관련된 거 하나도 듣지 않고 다른 교과로 막 수업을 들었으면 그 학생이 그 전공에, 그 학과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교수들도, 다른 사람들도, 입사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 진학을 하는데, 아니면 취업을 하는데, 아니면 창업을 하는데 관련된 거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과가 해당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과목을 뭘 들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격증이 그런 것들로 했느냐, 그 다음에 비교과가 그런 걸로 했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교과로서도 똑같아요. 직역교육 과목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통계 교육을 내가 수업에서는 없지만 뭐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서 하는 빅데이터 교육을 했다. 예, 그러면 그런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영 전략. 나는 경영 이론을 창업지원단에서 가르치는 걸 했다. 그럼 이해하고서 하시면 되고, 안 했으면 이제 하시면 되죠. 챙기시면 돼요. 예, 인사 조직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 챙기면 돼요. 내부에 없으면 외부 기관, 저기도 있잖아요. 사이버도. 예, 사이버도 많아요. 예, 강좌 하나에 뭐 만 얼마부터 뭐 몇십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만 얼마짜리도 있어요. 예, 들으시면 됩니다. 무료 교육도 있고요. 이수증 프린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해야 될 건 합니다. 예, 경력사항입니다. 이거는 금전전 보수를 받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활동한 거 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에 것은 정말 내가 인턴십을 보수를 받고 했다든가 이런 것들 여기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턴십. 우리 학교는 100만 인턴십 있잖아요. 4주, 8주, 12주, 18주. 이런 게 있죠. 해외 글로벌 인턴십도 있고 작게는 4주의 프로그램이 있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 돈을 받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돈을 받지는 않지만 직무와 관련된 기타 활동이에요. 예, 산학협력,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연구회, 동아리, 온라인 커뮤니티, 재능 기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직무와 관련된 거죠. 경영이다. 그러면 경영과 관련해서 산학 쪽에 뭘 했느냐? 예, 프로젝트로 직무와 관련돼 나는 뭐 저기 어느 사업단과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 팀 프로젝트 교과에서도 한 게 될 수 있죠. 저희 뭐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 창의 어드벤처 디자인 이게 다 팀 프로젝트거든요.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관련 활동들 들어갈 수 있죠.
그다음에 뭐 홍보 관련 활동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뭐 링크 사업장 같은 경우에 서포터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 저희가 비용을 대고 취업 동아리를 하기도 하고 창업지원단에 창업 동아리를 운영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백만사회공헌센터에 저희가 또 지역 혁신 동아리 지원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예, 그걸 통해서 팀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아리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예 동아리로 아니면 나는 축구를 좋아해. 그럼 축구 동호회에 외부에서 한다. 그러면 외부 거, 뭐 내부에 학교 동아리를 한다. 이런 것들,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 재능 기부를 했다. 이런 것들을 없다면 챙기기 바랍니다. 예. 예, 자기소개서 양식입니다. 이거는 자기계발 능력으로 아마 대학 때 우리 대학의 프리즘 전형,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서 수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이런 걸 좀 많이 해봐서 훈련이 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들어왔다든가 아니면은 수능을 통해 가지고 예, 들어온 친구들은 정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또 없다 보니까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시를 들겠습니다. 자기계발 능력에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기회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 선택 양식들이 있다고 해요. 입사지원서 증문서 보고서 이외에 별도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나 회사의 핵심 가치 그리고 인재상과 관련된 항목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을 때 선택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툴로 될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 또 회사의 양식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그러면은 대학 때 아니면은 대학을 뭐 졸업을 위해를 했다든가 예, 이런 것들 5년이라고 하지만 뭐 연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거의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예, 자랑할 만한 거. 뭐 난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리더로서 뭘 했다. 저번에 레포트로 쓴 거 있었죠. 그런 거 쓰시면 되겠죠. 문제 해결 능력.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내가 과 동아리 뭐 과 대표를 했다든가 동아리 회장을 하는데 뭐 안 되더라. 아니면 내가 캡슨 디자인을 하는데 3명이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 뭐 지금 비대면으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건 모이지도 않고 정말 힘들더라. 어떻게 해서 나는 이거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잘못됐고요. 현재 자신의 위치에 오기 위해서 내가 이 위치에 오기 위해서 수행해온 노력과 지원한 직무 분야. 그러니까 현재 나는 이것을 응시하기 위해서 이 K워터에 내기 위해서 어떻게 뭐를 준비를 했는지라든가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인관계 능력,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했던 경험에 대해서 기술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네. 채용 공고문에 대해서 아까 NCS 채용으로 많이 보았고요. 입사지원서에서는 샘플을 보셨어요. 경영 파트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NCS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2학년이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3학년으로 들어가고 4학년으로 됐을 때 내가 전공 분야에서 어렵다고 해서 빼버리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려워서 이렇게 비껴나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 또 그걸 비껴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분야의 이쪽 A라는 전공이라면은 거기에서 또 취업을 하고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 들어야 되는 교과가 있을 수 있고 비교과가 있을 수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내는 없다. 그럼 난 3학년 언제쯤 이런 거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기소개서 캡코의 양식입니다. 한번 보시고 예, 써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좀 다운받아 보세요. 예, 그럼 준비하시기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그 다음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끊었다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번 주 수업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실록이 푸르른 5월 벌써 중반이죠. 예,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너무 저 푸름이 좋아요. 5 월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기가 지나고 또 인제 성숙된 계절이 오기도 하겠죠. 예. 다음번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예, 자신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계획적으로 하면서, 예,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